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 행보에 여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공개 행보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이었는데요. 왜 DJ 묘역에 갔나? 그 이유 본인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박 교수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특히 DJ 정신은 정통성의 상징이다. 네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렇게 보고 본다면 호남과 민주주의 정신의 본인이 장자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예. 느낌이었다고 봤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민주당의 어떤 리더십 교체 논란, 여기 그다음에 좀 더 길게 보면 차기 대선 구도와 네. 관련돼서 뭔가 그 포석을 둔 거다. 내 영역,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 자기가 가장 지지받는 영역, 이 부분에서 먼저 다지기를 하고 네. 그리고 향후에 벌어질 일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지층에게 인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다녀온 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김대중 정신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로운 시기에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원점이라는 단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원점이면 김대현 평론가님 다시 시작하겠다 처음부터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그 출발을 하면 목표 지점, 종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건 네. 아마 대선까지 예. 염두에 둔 이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면 새정치와 통합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아무래도 새로운 정치, 기존의 민주당의 어떤 현재의 주류보다는 새로움이 가미된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에 부합하는 것 아마 그 길을 그 원점, 김대중 정신의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까지의 대장정을 시작한다라고 말은 뗐지만 현실적인 벽은 또 간단치 않습니다. 네. 지금 당장 그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극을 버려서 뭔가 충돌과 분열의 어떤 한 영역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예. 지금은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새로운 분열의 어떤 보다 더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호남계가 현재의 주류와 맞서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더 큰 영향력을 결집시키려면 네. 그렇게 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상대는 당내에는 친문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계통의 인사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신경전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정치 세력을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네. 이런 싸움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근데 결과는 이재명 당대표 현 민주당의 주류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의 정치 스타일과 이재명계의 정치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고 정치적인 승부수에서는 이재명계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그럼 과연 이 전현 대표 두 분이 언제쯤 만날까? 이 회동이 주목이 되는데요. 글쎄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대표 한번 만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의미 같고요. 윤영찬 의원은 만나자. 이재명이 전화했으니 필요한 시기에 만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낙연계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만날 텐데 과연 조금 전에 김대현 평론가 신경전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누가 어떻게 먼저 하자, 먼저 연락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기싸움일 수도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쪽이 먼저 좀 접근을 해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빨리 다가와서 네. 와락 현 대표 체제를 안아주기를 기대하는 예, 예. 거겠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를 하고 그다음 봉화마을을 가고 그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현 대표와 만나는 어떤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현 이재명 당대표와 만나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이벤트를 어떻게 이렇게 쭉 뭐랄까 좀 긴장을 고조시킨 상태에서 그 여론의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 정치적 방향성을 어떻게 잘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이 고민의 결과물로 그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뜸이 때문에 들어야 된다 보시는군요. 그렇죠. 상당히 네. 뜸이 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이른바 친낙계라고 하는 분들은 네. 사실 내심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어떤 붕괴랄까 아니면 네. 조기 마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만남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사람이 언제쯤 만날까? 전격적인 회동이 조금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쯤 풀릴 것이냐? 이런 물음이 좀 가능해집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빨리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김대현 평론가처럼 뭐 봉화마을도 가고 문 전 대통령도 보고 그 다음이라고 보세요? 뭐 저도 최대한 뜸을 들였다가 만날 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모든 언론이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혹시나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네. 당내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시각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어제 그 귀국장의 카메라들 엄청나게 많고 기자들도 그렇죠. 많았는데 거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1000여 명 모였다고 하죠. 네, 지지자들 뭐 1,5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결국은 대선 행보를 시작하는 행보예요. 대선 행보를 시작을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은 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인기가 좋냐? 썩 좋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굳이 먼저 고개 숙여가며 아쉬운 것처럼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가뜩이나 경선 과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 또 자신을 지지하는 친낙계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빨리 물러났으면 하는 걸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와중에 네. 자기가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 지금 구도상 결국 불편한 동거가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한 당에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고개 숙여 만나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수순 다 밟고 그리고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와라 이런 스탠스로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고 할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관건은 역시 역할론 그리고 총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전 대표 귀국으로 민주당이 좀 더 소란스러워졌고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또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 지형이 어떻게 앞으로 유기적으로 변할까 궁금한데요. 두 인사가 힘을 합쳐서 당 혁신, 총선 승리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화학적 결합이 빨리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당분간 뭐 귀국하고 나서 당분간 강연을 다니신다고 그래요. 네. 그럼 결국은 강연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당의 어떤 실무적인 것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 외곽에서 쓴소리를 할 텐데 네. 문제는 쓴소리가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조언 같은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쓴소리 같은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결국은 뭐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결국 그게 조언이 되면 좋은데 조언을 가장한 쓴소리가 이어질 경우에 분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강연 정치를 통해서 외곽에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 나설 경우 예. 논란이 증폭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진심을 담고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공동정선 그래서 조언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면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도 갈 수 있겠는데 뭐 아다르고 어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연 정치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의 구원 투수가 되고 싶은 이낙연 전 대표의 바람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김대현 평론가님, 박장훈 교수님 고맙습니다.